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는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면 정말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서 각각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분석 자료들,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지역 분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 해보죠. 첫 번째, 공급 물량입니다. 공급 물량은 세 군데 정도 말씀드렸는데, 집사, 부동산 지인, 호갱노노, 이렇게 사이트 세 군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공급 물량 볼 때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제가 가격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아파트 개별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역 분석할 때는 개별 가격이 아닌 지역 전체적인 가격을 좀 봐야 분석이 되겠죠. 이런 지역별 가격 정보는 KB국민은행의 주간 현황 통계 자료 보시면 돼요.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려놓은 시스템이 있어요. KB 주간 현황과 실거래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돼요. KB 주간 현황 시세를 기준으로요, 최근 2년 동안 누적 증감률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10% 이상 상승한 지역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 10% 상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는데, 지역의 10%, 평균 10% 상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 좀 조심하셔라. 반대로 10% 이상 하락한 지역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좀 눈여겨보시되 이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지 이거를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되, 지금 2년 동안 한 10%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직전 2년 동안을 한번 봤더니 10%에서 한 9.5%로 줄었어요. 이런 얘기는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씩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세 번째, 거래량인데요. 지역별 거래량은 한국감정원에서 자료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엑셀로 보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고요. 사이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보실 때 주의할 점은요,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계열로 쭉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거래가 가다가 어느 지역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런 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달은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쭉 과거 기간을 살펴봤더니 어느 특정 시점에 그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런 달이 있잖아요. 특정 기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실거주도 있겠지만요, 투자 수요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투자 수요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전세든 월세든 주면 2년 정도는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2년 딱 채우고 나면 바로 매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래량이 과거에 많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딱 지났을 때, 이때 거래 폭발했던 물량들이 2년 후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기는 되도록이면 피해가는 게 좋다. 자, 미분양. 미분양은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미분양이 그냥 있고 없고를 보는 게 아니라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미분양이 매달 이렇게 봤더니 계속 쌓여만 간다, 줄어들진 않는다, 이런 시기는 피하셔라.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건 그 지역 내에서 공급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왕 살 거면 미분양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 사시는 게 좋다. 미분양이 제로가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추이를 봤을 때 미분양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였다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구수가 20만도 안 되는 그런 중소도시는 실거주가 아닌 이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자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시세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초심자들이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소액 투자하기 위해서 찾다 보면 인구수가 적은 그런 중소도시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선진입한 투자자 물건 받아주는 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산 게 꼭지 가격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구 이동 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지역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해보겠다,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다른 어떤 지역으로 인구가 빠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를 빨아먹고 있는 다른 지역, 여기에서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인구 이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인구를 뺏어가고 있는 지역의 공급 물량 정도는 체크를 하셔라. 내가 이 지역을 선택했는데 여기에 인구가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이 터지잖아요. 이 지역 시세가 맥을 못 춥니다. 원래도 인구를 좀 뺏기고 있는 지역인데 새 아파트가 공급되면 당연히 그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내가 선택한 지역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영향을 주는 지역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라. 그래서 이 지역에 공급이 많다면 조심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동안 투자를 해보니 대략 이렇더라 라는 거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에요.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제각각이거든요. 아, 저놈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셔야지 이게 마치 무슨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언제든지 제 말은 틀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제발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절대 남들 말 믿고 그렇게 막 투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왜 알려드리겠어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스스로 공부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한번 분석해 보시고 판단도 한번 스스로 내려 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돼야 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남의 말만 듣고 해서는 어렵습니다. 그 남들이 왜 전혀 안면도 없는 당신한테 좋은 지역을 왜 알려주겠어요? 그걸 왜 알려주겠습니까?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는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하면 정말 호구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목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의 자본금도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모의 투자라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딘가에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이 지역이 좋다고 전망했는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뒤, 한 2년 뒤쯤에 그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춰보는 거죠. 내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옳았다면 내가 좀 제대로 분석을 했나 보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틀렸다면 왜 틀렸을까? 이 부분을 또 공부하는 게 많은 공부가 됩니다. 돈 모으는 동안 미리미리 본인이 좀 공부하시고 이런 모의 투자 같은 것들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